안녕하세요. 브랜드 기획자 김용민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컨설팅 생각하는 3단계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브랜드 페르소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브랜드 페르소나, 저도 이거는 배운 거예요. 중간계 캠퍼스의 신병철 박사님께 저도 배운 거고요. 저는 다만 이걸 배우고 나서 이 단어 하나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더 좋을지를 더 깊게 생각을 해서 온전히 좀 내 것으로 만들었고, 그리고 또 저도 좀 발전하게 해주셨던 신병철 박사님께도 이 자리를 빌어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페르소나가 정확히 뭔지를 알아야 되는데요. 이 브랜드 페르소나는 브랜드를 하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인격, 태도, 이 사람의 스타일, 성격, 사람 이런 게 있을 거잖아요. 브랜드를 사람으로 의인화, 바꿔주고 기준을 세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브랜드 페르소나의 적에는 초기에 하는 게 좋고요. 이게 잘 나오게 되면 뒤에 수정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헷갈리지 않고 조금 더 정확하게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브랜드 페르소나를 하는 목적은 나와 어울리는 이름을 뽑아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페르소나 목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4가지를 굉장히 핵심으로 보고 있어요. 바로 이름, 상징적 혜택, 경험적 혜택, 기능적 혜택. 저는 이 4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이름. 이름은 내 브랜드에 어울리는 당연히 이름이어야겠죠. 근데 보통 사람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게, 물론 그렇게 좋은 이름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이름이 카테고리를 좀 기반을 해서 지어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브랜드 이름은 내가 앞으로 해야 되는 모든 행위에 함축적으로 들어가 있는 이름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브랜드를 경험하고 느낄 수 있는 직관적인 이름을 저는 좋다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상징적 혜택인데요. 한마디로 그 브랜드는 어떤 브랜드야 라고 나와야 됩니다. 제가 아까 페르소나는 한 사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을 적에 그 사람 굉장히 젠틀해, 그 사람은 굉장히 아름다워, 굉장히 스마트해 라고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그래도 매기되는 특징이 있거든요. 이 상징적 혜택은 그런 것이 하나 나와줘야 됩니다. 경험적 혜택, 얘는 내 거래 상대방이 원하는 거를 이루는 경험이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원츠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합니다. 원츠, 상대방이 원하는 걸 이루는 경험. 그리고 이 경험들이 누적이 되면 한 가지 상징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경험들이 누적이 된 한 가지가 상징적 혜택이 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이 기능적 혜택인데요. 기능적 혜택은 저는 니즈라고 표현합니다. 니즈. 어떤 원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필요에 의한 것.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름, 상징적 혜택, 경험적 혜택, 기능적 혜택, 얘를 거꾸로 하면 그게 할 일입니다. 그래서 기능적 혜택, 기능적인 건 내가 무엇을 줄 것이냐, 그럼 이 기능으로 어떤 경험을 줄 것이냐, 이 경험들은 모여서 어떤 상징을 줄 것이냐, 그럼 이거를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이름이 무엇이냐, 이게 저는 브랜드 페르소나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고, 생각을 이 방식대로 하게 되면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그러면 흔들림이 없더라고요. 그럼 여기서 조금 헷갈리는 게 원츠와 니즈인데요. 제가 조금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한번 예시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내가 시장에서 이용할 가방이 필요해서 장바구니라는 걸 검색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장바구니는 기능적 혜택이 되는 거예요. 장을 담는 큰 가방이겠죠. 근데 이 고객이 보니까 자기는 4인 가족이어서 시장을 한번 가서 보면은 짐이 많은 거예요. 그럼 이분은 많은 물품을 담을 수 있는 장바구니여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원하는 건 뭐예요? 장바구니인데 많은 물품을 손쉽게 담을 수 있는, 이게 원츠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거를 계속 누적해서 이 가방을 이용하다 보면은 이 가방은 어떤 상징이 하나 생기겠죠? 내가 오늘 장 볼 게 많을 적에는 이 가방을 써야겠다. 왜? 가방이 크니까. 그럼 여기에 이름을 다시 뽑아낸다 그러면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겠습니다. 탱크 장바구니, 4인 가족의 즐거운 외출, 이런 식으로 이게 거꾸로 해서 맥락이 맞게 떨어지는 게 좋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2인 가족이라고 할게요. 2인 가족이고 신혼부부입니다. 이분들이 장바구니를 사고 싶어요. 이분한테는 큰 가방이 필요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2인 정도 먹을 수 있는 장 어떤 스타일에 조금 내가 세댁 느낌도 나야 되고 하다 보니까 장바구니가 너무 시장처럼 생겨서도 안 되고 젊은 분들이 좋아하는 이런 형태의 무언가가 나오겠죠. 그래서 처음에 순서는 이름, 상징, 경험, 기능으로 가지만 내가 할 일을 할 적에는 반대로
기능적인 거 생각해보고 그걸로 줄 수 있는 경험은 무엇인지, 이 경험들을 모여서 어떤 상징을 줄 건지, 그래서 이름이 무엇이 좋은지. 그래서 저는 브랜드를 만들 적에 항상 이름이 마지막에 나옵니다. 항상 마지막에 나오더라고요. 그럼 여기에 조금 더 스킬이 들어간다 그러면은 브랜드 페르소나에 보게 되면 슬로건하고 고객들과 약속 같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름과 어울려지면서 하나의 브랜드가 나오는 거고, 고객들은 그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한 가지 예시를 들면은 이런 느낌일 수 있어요. 세대에게 행복한 외출, 토끼 장바구니, 2인 가족에게 딱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내 브랜드 네임은 토끼 장바구니가 되는 거고, 내 슬로건은 이 가방을 외출하는 신혼부부가 행복했으면 좋겠는 거고, 고객과의 약속은 2인에 대한 그 물품은 확실하게 담을 수 있는, 이렇게 해서 되게 쉽고 간결하게 이름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름을 먼저 짓고 뒤에 뭘 붙이려고 그러면 계속 뭐가 어긋나게 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꼭 일을 할 적에는 기능적, 경험적, 상징적, 마지막에 이름, 요 순서로 하게 되면은 브랜드가 굉장히 그 정리가 좀 그런 효과를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브랜드 페르소나라는 거를 작성을 하는 것이고요. 다음 시간은 로열티 프로세스라는 거를 배울 건데, 이 4가지 단계 중에서도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이름인데, 복잡한 거는 경험적 혜택입니다. 이 경험적 혜택을 한번 고민해 볼 때 디테일하게 나오는 게 로열티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경험적인 혜택을 설계하는 로열티 프로세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한번 지금 이미 이름이 있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원래 하시는 것들이 다 있으셨기 때문에 그래도 고민을 해보는 게 좋습니다. 나는 현재 이름이 예를 들어서 A라는 이름이고, 나는 지금 고객님께 판매하는 상품이 휴대폰이다. 그럼 여기에 나는 이걸로 어떤 경험을 주고 이걸로 어떤 상징을 가져갈까? 다르다 하더라도 뒤에 가서 그동안은 했던 거를 붙이면 되고, 하나 팁을 드리면은 고객님들의 리뷰에 경험적 혜택과 상징적 혜택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님들의 리뷰도 한번 잘 읽어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잘 정리가 되실 거예요. 정리가 되면은 힘을 딱 집중해서 한 곳에 집중하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항상 마무리가 이상하네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